여러분, 요번 시간에는 자, 174페이지 폐쇄등기부 얘기인데, 뭐 폐쇄등기부는 중요하진 않아요. 어쩌다 잊어버리면 한 번씩 그냥 내용만 나오니까 기본 개념만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말 그대로 폐쇄등기부는 분쇄해서 없앴다는 게 아니라요. 효력이 없어져 갖고, 자, 이걸 묶어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자, 예컨대 옛날에 쓰던 종이등기부 다 이제 폐쇄됐어요. 토지를 합병하게 되면 합병당한 토지 있죠? 그걸 폐쇄등기부. 건물이 멸실되면 멸실된 거 있죠? 그게 폐쇄등기부예요. 그래서 어디, 폐쇄등기부란 등기부를 전부 신등기에 이기함으로써 폐쇄된 옛날 등기부를 의미한다 써있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폐쇄 사유는 외울 건 없고요. 다만 이 폐쇄등기부도 자, 참고 삼아서 예컨대 소송 문제라든가 뭐 있을 때 이 폐쇄등기부의 등기사항 증명서를 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자, 175페이지에 그렇게 써있죠? 준용 규정에서 폐쇄등기부도 토지 폐쇄등기부와 건물 폐쇄등기부가 있으며 등기사항 증명서 교부 및 열람에 관한 규정을 폐쇄등기부에 이에 준용한다. 그래서 폐쇄등기부도 등기사항 증명서 교부가 가능하다. 그 내용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것만 줄쳐놓고 보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기타 장부 쭉 있는데 그것도 볼 거 없고요. 다만 우리 가끔가다 이것도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것 중에 그 176페이지의 보존관리, 장부의 보존관리 있죠? 그래서 5년 보존만 줄칩니다. 그래서 5년 보존하는 장부는 그 다음 페이지 177페이지에 부동산 등기 신청서 접수장, 신청서 기타.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자, 장부의 보존관리, 이렇게 장부에 뭐라고 보존관리가 있는데 이 보존관리 중에 몇 년 보존짜리? 이 5년 보존짜리가 있습니다. 5년 보존짜리는 앞에 무슨 단어로 신청 정보라든가 아니 뭐예요? 무슨 단어가 들어가는 건 신청서 있죠?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신청서 뭐예요?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이렇게 신청서란 단어가 들어가면 이게 몇 년 보존짜리라고 5년 보존한다. 그렇게만 봐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쌍가립은 장부의 관리. 그래서 장부는 뭐예요? 이동하는 거, 밖으로 옮기는 게 금지가 돼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뭐예요? 등기부 있죠? 등기부는 절대 천재지변에는 밖으로 반출할 수 없어요. 근데 거기 자, 등기부 기타 부속서류 있죠? 부속서류는 밖으로 뭐예요? 천재지변에는 밖으로 뭐예요? 다만 거기 그 니은에 170 니은에 있죠? 다만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있죠?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라는 건 촉탁서나 통지서 허가서 같은 거에 대해서는 법원의 명령이나 영장이 있으면 밖으로 반출이 가능하다. 넘겨보세요. 그래서 여기 178페이지에 참고사항 그래서 박스 그려놨죠? 등기부와 부속서류는 천재지변이외에는 밖으로 그 등기부와 그 부속서류는 그거예요. 넓은 의미의 등기부로서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신탁 원부, 공동담보 목록, 매매 목록 있죠? 이게 등기부와 그 다음에 그 부속서류예요. 근데 신청서 부속서류 아까 했죠? 신청서, 등기 신청서 있죠? 신청서와 촉탁서, 동의서 뭐예요? 허가서 같은 거 그런 건 다 천재지변이든 법원의 명령이든 압수영장이든 밖으로 다 반출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등기사항 뭐예요? 등기사항 이렇게 뭐예요? 등기사항 뭐예요? 증명서 교부열람이에요. 교부열람. 자, 이것도 뭐 시험 문제 나온 지가 한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잘 안 나오는데요. 특히 우리가 이 등기사항 증명서 있죠? 이게 등기부 있죠? 등기부. 이 등기부는 뭐예요? 이 등기부는 누구든지 뭐예요? 누구든지 몰라 납부하고 누구든지 수수료 납부하고 등기부 등초본 등기사항 증명서 교부도 가능하고 모두 가능해요. 열람도 이게 다 가능하다. 등기부는 누구든지 교부 열람이 가능해요. 근데 기타 부속서류 있죠?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이 부속서류는 뭐는 안 돼요? 예, 교부 자체가 안 돼요. 뭐만 가능해요? 열람만 가능해요. 근데 열람은 하는데 앞에 누구든지란 단어가 나오면 누구든지 수수료 납부하고 등기부는 뭐예요? 교부 열람이 가능한데 누구든지 수수료 납부 기타 부속서류는 교부는 절대 안 되고 열람도 뭐예요? 열람도 누구든지 열람하면 안 돼요. 앞에 누구든지란 단어가 나오면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이런 단어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럼 말을 해석을 바꿔보면 열람은 누구만이 이해관계만이 누구만이 이해관계인만이 뭐 할 수 있어요? 관계인만이 열람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나 줄이나 쳐놓자. 이게 그거나.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178페이지 밑에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써놨죠? 자, 누구든지 수수료 내고 대부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등기사항 전부 일부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등기부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나, 자, 거기 등기사항 증명서에 발급은 청구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해관계 있는 부속서류는 돼. 그거 줄쳐놓고 그거 보자는 게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구만이 이해관계만이 무슨 얘기니까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이 을이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얘가 뭐예요? 얘가 미성년자였는데 법정대리 동의서가 있었다고 확실히 동의서를 받고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갑이란 사람이 뭐예요? 미성년자가 자 법정 대리인이 나 동의 안 해줬다고 뭐예요? 자 이 이전 등기는 무효다. 그 등기 말살나고 소송하면 을이 사람이 열받죠? 그래서 장인이 어디 가서 등기소 가서 뭐예요? 무엇을 신청서 기타 부속 서류를 뭘 봐야 돼요? 그 동의서가 있었는가 열람할 필요가 있죠? 그렇게 소송 관계 당사자만 이해관계만이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어디에 180페이지 그래서 거기 자 그 쌍가리 1번 있죠? 그 1번에 그랬죠? 누군지 수수료 내고 자 대본기치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자 전부 일부 열람은 등기부는 다 열람이 가능해요. 근데 뭐는 다만 등기 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만 열람할 수 있다. 이해관계는 부분만 즉 누구만이 이해관계만 열람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누구든지 수수료 납부하고 등기부와 뭐예요? 등기부와 기타 부속서류에 대해서 자 교부 열람이 다 가능하다. 그러면 다 틀린 말이다니. 그죠? 자, 이 부속서류는 누구만이 이해관계만이 열람이 가능하다. 자, 넘기세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보시고 넘기시면 자, 183페이지 등기절차 총론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총론을 보게 되면 자, 등기 신청 절차 뭐를 보게 되면 이 총론을 보게 되면 일반 원칙 있죠?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는 당사자 신청과 관공서 촉탁이죠? 관공서 촉탁. 이 1번 당사자 신청과 촉탁의 원칙이에요. 등기관이 뭐라고 직권을 하거나 법원의 명령은 예외다. 이게 법원의 명령. 자, 그러면 원칙은 당사자 신청과 법원의 촉탁. 예외가 뭐예요? 일반 원칙, 신청주의 원칙 써있죠? 그래서 여기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걸 제외하고는 당사자가 신청 또는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이게요. 법률에 다른 규정, 등기관의 직권과 법원의 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표제보 고치라는 표시 변경은 몇 개월의 의무, 1개월의 의무가 있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는 보존 등기와 이전 등기를 몇 시까지 하라고, 60일까지 하라고. 이건 예외적인 사항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외적인. 그래서 여기 신청주의 원칙, 그 다음에 촉탁 있죠? 뭐 촉탁은 여러분이 그 내용만 보시면 돼요. 그냥 가압류하고 가처분하고 경매하고 있죠?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촉탁 등기다. 이렇게만 일단 그 내용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 시험 문제 나올 때 어쩌다 한 번씩 나오니까 그렇게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이런 게 촉탁 등기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넘기시고 어디 여러분 거기 186페이지에 중요한 게 거기 3번 등기 신청 적격 당사자 능력이 중요하다 그랬죠? 네, 그거 꼭 별표합니다. 그래서 일단 등기부상에 명의가 올라갈 수 있는 자, 등기 신청 적격이라 하는 것은 자, 한마디로 뭐예요? 적격이라는 것은 등기부상에 등기 명의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등기 신청할 때 의무자하고 권리자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권리자가 되는 건 뭐예요? 등기부의 명의가 올라오면 권리를 취득한 것이고. 예컨대 소유권이라면 소유권 취득한 것이고. 자, 만약에 뭐예요? 자, 그 등기부상에 뭐예요? 등기부상에 부동산을 처분해서 권리를 상실한 사람이 절차법상의 등기 의무자, 그 명의자가 되는 사람, 의무자가 권리자가 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하고 법인이게요. 사람하고 살아있는 사람과 사람을 죽기 때문에 죽지 않는 사람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 법인이다. 이게 법인. 그래서 사람과 누구는 법인은 등기부상에 뭐라고? 명의 되시는 사람과 누구는
법인은 등기부상에 뭐가 될 수 있는 명의 될 수 있는 뭐예요? 자격을 뭐 했다는 게요. 자격을 인정을 해줬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면 자, 그 사람이 자연이면 되니까 한정수산자, 피한정 후견이 있죠? 피성년 후견이 다 살아있으면 다 돼. 무조건 된다. 외국인도 되고 조약에 의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뭐예요?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도 다 하여튼 살아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살아있는 사람은 다 뭐라고 우리나라 등기부상에 명인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물론 뭐예요? 예외적인 아주 그 제약상 조약이라든가 니네 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을 조약에 따라서 등기부상의 명의를 올려주면 우리도 올려주겠다. 그런 특별법이나 조약에 따라 그 얘기예요. 하여튼 기준 원칙이 뭐라고? 살아있는 사람은 다 된다. 사람을 죽기 때문에 법인, 공법인, 사법인 있죠? 국가지방자치, 일반 회사. 자, 농협도 마찬가지예요. 주식회사니까. 자, 그러면 비법인이 왜 문제됐어요? 비법인은 문제가 된 이유가 뭐예요? 법인이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공유, 총유 두 사람 이상의 소유 관계를 공유, 총유 합의라 그러는데 총유 부동산 이게 바로 비법인이에요. 총유 부동산. 총유는 지분 자체가 없으니까 총유자란 말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비법인은 그 명의로 등기부상 이 적격을 뭐 했다는 얘기예요. 적격을 인정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법인 종중, 문중, 교회, 사찰, 친목회, 동창회 있죠? 그래요. 비법인. 그래서 그 비법인은 김호미, 김혜김씨라는 이 명의로 등기부상에 뭐예요? 등기부상 적격을 인정했으니까 의무자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 있다는 게 권리자가 될 수 있는 이 자격을 뭐예요? 인정해줬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법인은 뭐예요? 김혜김씨 그 명의로 누가 대표자 관리자가 뭐예요? 등기를 신청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187페이지 쌍가리번 적격인정 자연인 법인이 나오고 3번에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 있죠? 그래서 거기 니은번에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은 등기부상 총위 형태로 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왜? 총위는 민법상 지분이 없으니까 등기부상에 공유자 갑 2분의 1, 공유자 을 2분의 1. 그 다음에 합의자는 지분 안 써요, 등기부상에. 그냥 지분, 민법상 지분을 주니까 합의자 갑, 합의자 을만 표시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 총유자는 총유 지분이 없으니까 총유자라고 총유자 갑, 총유자 을 이렇게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법인 아닌 사단자들은 총유 형태로 등기할 수 없으므로 그 자체 명의로 김혜김 씨라고 써야 돼요. 자, 우리가 사찰을 뭐예요? 원불사라고 씁니다. 주지순이 이유로 안 써요, 등기부상에. 의무자 권리자가 된다. 즉, 사단, 재단 명의로 그 대표자 관리는 등기만 주시세요. 사단, 재단 명의로 그 대표자 관리는 신청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등기부상에 1번 예컨대 소유권을 줬는 게 김혜김 씨가 김혜김 씨가 그 종중 땅을 김혜김 씨라고 모였다는 얘기예요. 자, 등기부상에 명의를 올렸어요. 그 김혜김 씨가 뭐예요? 누구한테 예컨대 만약에 친목단체 있죠? 자, 친목회, 동창회 다 이게 비법이니까 팔자회라는 친목회한테 부동산을 팔아버리면 이전능계하게 되면 여기 뭐예요? 팔자회라고 써라니까 팔자회라고. 다만 뭐예요? 마팔자라고 하는 친목회, 그 팔자회 친목회 그 회장 있죠? 대표자.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등기만 대를 신청할 뿐이다. 항상 명의는 누구 명의로 이렇게 김혜김 씨 종중 팔자회 친목회 있죠? 친목회. 그 명의가 의무자 권리자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쌍가르 3번 비적격자 중에요. 비적격자 중요하다니까 비적격자. 비적격자 절대 아직 안 태어났죠? 인정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뭐예요? 민법상 조합이에요. 민법상 조합. 뭐라고 꼭 민법상 조합이에요. 특별법상 조합은 이건 뭐예요? 농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그건 법인체예요. 근데 법인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법상 조합이라는 민법상 조합은 하나의 뭐예요? 공동사업이니까 동업이에요. 공동사업, 동업관계다. 그래서 우리가 자, 이 민법상 조합은 채권편에 민법 채권의 계약의 일종이다. 동업관계라는 계약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이 민법상 조합은 조합 명의로 있죠? 절대 무슨 명의로 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조합원이 3명이라면 조합원 전원 명의로 합의 명의로 등기하라. 합의자 갑, 합의자 을 뭐예요? 합의자 병 이렇게 합의 명의로 등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립학교는, 물론 거기 그랬죠? 아까 물론 두 번째 줄에 특별법상의 농협동조합은 법인 채무로 내가 농협에 돈을 빌면 가로 열고 주식회사, 가로 닫고. 자, 주식회사 농협동조합이라는 말을 써요. 왜? 그건, 자, 당연히 뭐예요? 법인이니까 그렇다. 이게. 그 다음에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명의로 등기가 안 돼요. 왜? 사립학교는 하나의 건물은 시설물이에요. 예, 학교 재단 법인 명의로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사립학교는 예, 학교 명의 있죠? 학교 명의로 안 되고 학교 뭐라고? 학교 재단 뭐예요? 재단 예, 법인 명의로 등기한다. 재단 법인 명의로. 자, 그 다음에 국가지방자치에 있죠? 읍면이동은 안 돼요. 니동은 왜? 읍면이동은 적격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읍사무소, 면사무소 있죠? 그 다음에 자, 우리 동에 있는 주민센터 있죠? 그럼 뭐예요? 시도 시군구가 가능해요. 시 뭐라고? 시군구만 할 수 있지. 에? 절대 읍면이든 지자체가 안 된다.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민센터의 소유권자는 자, 예컨대 우리가 뭐예요? 자치구 있죠? 구. 만약에 구가 없다면 시장이 소유권자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신청인 공동인청주의 나오죠? 그래요. 공동인청주의에서 우리가 뭐예요? 공동인청 얘기 나옵니다. 중요해요. 공동인청. 이 공동인청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공동인청 하게 되면 우리가 누가 있어요? 민법 186조에 의해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권면허는 등기하라 했으니까 자, 등기 의무자하고 뭐라고? 등기 권리자가 뭐예요? 이런 단어가 파생됐다 그랬어요. 왜? 갑이란 사람과 뭐예요? 갑이란 사람과 우리 매매 계약을 맺으면 우리 민법 몇 조는 186조는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라는 법률에 의해서 을이라는 매수자 있죠? 이 사람이 뭐예요?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으면 더 등기를 해야지만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니까 등기 권리자예요. 자, 갑은 너 물권 변동을 위해서 등기해주만이 뭐예요? 등기해야지만이 갑구 어디에? 갑구에 뭐예요? 이렇게 갑구에 1번에서 이 갑이 누구한테? 을한테 2번 이전 등기를 해줘야지만이 뭐 이 갑이 물권의 변동은 득실변경 있죠? 그래요. 뭐 하는 것도 취득하는 것도 물권 변동이에요. 소멸하는 것도 물권 변동이니까 넌 뭐 해줄? 등기해줄 의무가 있다. 의무자예요. 의무자. 그래서 의무자 권리자가 민법 186조에서 파생돼 버립니다. 그러면 이 의무자 권리자는 어디에? 여러분 그 뒤에 190페이지에 거기 절차법상의 의무자 권리자 나오죠? 그래요. 절차법상의 의무자 권리 나오면 우리가 많이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에 요새 등장하는 게 그거예요. 맨 아래 가등기한 본등기는 뒤에 다음 시간에 볼 것이고 자 거기 저당권 있죠? 저당권 이렇게 한마디로 등기부상에 1번 우리가 이 양자의 관계는 잘 안 나와요. 예컨대 이전 등기할 때는 이렇게 뭐예요?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하면 누가? 이 갑이란 사람이 의무자고 을이란 사람이 권리자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환매 특약 등기하면 신청서가 2장이니까 이 아래 뭐예요? 2-1번 무슨 특약이에요? 환매 특약 등기를 하죠? 그러면 신청서를 2장을 내요. 이전 등기 신청서에는 얘가 뭐예요? 의무자가 갑이고 얘가 권리자죠? 근데 환매 등기 신청서에는 반대로 이 환매권을 취득한 사람이니까 환매권자 환매 등기 신청서에는 권리자가 누가 돼요? 이거 파는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이 권리자가 되고 얘가 이제 반대로 뭐가 돼요?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을이 의무자고 권리자가 갑이에요. 신청서가 2장이니까 따로따로 쓴다니까 따로따로. 그 얘기. 뭐 2자가는 잘 안 나와요. 2자가 안 나오고 3자가 문제 나왔을 때 특히 이제 어디에 저당권 등기할 때 또 다시 자 보겠지만 그 밑에서 바로 위에 채무 변제로 저당권 맛을 등기할 때 소유권 연대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뭐예요? 소유권 무전등기 갑이에요. 1번에서 저당권 설정했죠? 근데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2번. 넘어갔다. 그죠? 그럼 돈 갚고 저당권을 말소할 때 누가 권리자고 이게 의무자니까 누가 권리자냐 물으면 얘가 이거 안고 사겠다고 얘한테 돈을 들고 사면 얘가 돈 갚으면 얘가 권리자고 얘가 얘한테 돈 갚고 사면 뭐예요? 갑이 이제 말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가등기 본등기 바로 위에 채무 변제를 저당권 말소할 때 의무자는 저당권자 얘고 권리자는 뭐예요? 전 소유자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고 있죠? 얘가 갚으면 얘가 권리자, 얘가 갚으면 얘가 권리자니까. 얘기했잖아요. 방금 얘가 병이 얘한테 돈 다 두고 사면 다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네가 말소시켜라니까. 다 주고 사겠다. 그럼 얘가 말소하고 팔아야 되죠? 얘가 권리자. 얘가 안고 사면 얘가 권리자. 안고 사면.
전 소유자나 현 소유자. 바로 위에는 저당권 맞수 등기할 때 저당권인데 반대로 저당권이 연된 거예요. 자,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한 다음에 1-1번 뭐가 1번 저당권이 연되죠? 그러면 돈 갚아서 저당권 말수 등기할 때 보세요. 지금 현재 갑이 저당권을 말살라고 했더니 저당권이 연됐어요. 현재 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저당권자는 얘예요. 갑이 얘한테 돈을 갚는 게 맞아요. 왜? 얘가 저당권 이전받았으니까. 얘는 저당권을 이전했으니까 권리가 소멸된 거니까. 그런데 갑이 얘한테 돈 갚고 이걸 말싸우면 얘가 살아나. 절차상 그러니까 뭐예요? 저당권에 이 갑이 저당권을 말소된 게 할 때는 자, 이 주등기 저당권을 말소로 신청할 때 요 주등기가 없어지면 이게 없어지면 이게 필요 없죠, 부기등기는. 그러니까 이게 등기관이 뭐 하겠다는 게 직권 말소하고 의무자는 누구를 하라는 게 이거 양수인을 무자로 하라. 양수인을. 그래서 여기 밑에서 세책간 의무자는 저당권의 양수인이 있죠? 권리자는 당연히 뭐예요? 갑이 뭐라고? 갑이 자기가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이 처분 권능을 자, 돈을 빌려받음으로써 제한을 받았었지만 다시 뭐예요? 돈을 다시 뭐하고 돈을 다시 갚아갖고 말소된 게 하면 얘가 뭘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이 권능이라고 하는 걸 다시 찾아오죠? 다시 뭐예요? 새로이 취득하게 되죠? 얘가 취득하니까 권리자예요. 얘는 처분 가치를 상실하니까 얘는 의무자는 것이고. 뭐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뭐라고? 권리나 권능이나 이런 뭐예요? 광의의 권리, 이런 권리를 취득하면 뭐예요? 권리자고, 상실하면 불리한주의 있죠? 그러니까 얘가 보세요. 얘가 지금 뭐예요? 얘가 저당권 등기 해줄 때는 갑이 을한테 저당권 등기를 해줄 때는 얘가 권리를 취득하니까 권리자지만 얘는 뭐예요? 자기 권능 하나를 상실하잖아. 제한을 받잖아. 상실하니까 의무자도 아니죠. 불리한 주에 있다 아니고요. 상실하고 불리한 주의. 권리 자체는 상실하지 않지만 권능을 뭐예요? 제한을 받으니까 불리한 주에 있다니까요. 제한을 받는다. 그러니까 의무자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뭐예요? 반대로 말소신기하면 반대로 얘가 권리자고 얘가 의무자라니까. 얘가 의무자라니까. 왜? 이 절차상 뭐예요? 부기등기를 말소하면 안 되고 주등기를 말소해야 되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자간 문제가 요게 시험 문제가 요즘 이제 세계 이제 저당권 등기할 때 또 나오겠지만 미리 한번 맛을 본 거예요. 자, 191페이지 단독이좀 중요해요. 단독이 중요하니까 꼭 암기합니다. 단독, 그래서 뭐라 의자고 판결로 뭐예요? 판결로 상속받은 누구와 부표하고 뭐예요? 등표가 가보인 혼수를 뭐예요? 혼수를 뭐 했다? 멸실시켰다. 아예 뭐 해놓지? 신탁을 해놓지. 신탁해놓지. 이게.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거기서 하여튼 수강노트 이게 수강노트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나중에 보시고 이 강의 들을 때마다 거기에 관련 부분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 단독 신청에서 자 이 쌍가리본 판결 이게 나오죠? 판결로. 그래서 보통 뭐예요? 우리가 판결로 상속받은 부표 등포와 그러니까 뭐예요? 판결. 그러니까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얘가 뭘 안 해주면 등기 안 해주면 을이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기를 이행하라라고 뭘 받아요? 판결 받죠? 그래요. 판결 받아. 이게 단독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상속 단독 있고 부표가 뭐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고 그 다음에 등기 뭐라고 명인의 뭐예요?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고 그 다음에 가등기죠?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 있어요. 혼동이죠, 혼동. 부동산 하나에 한 사람이 저당권자였는데 아버지가 사망하시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아니면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자, 이걸 혼동이라 얘기해요. 그 혼동은 혼당이에요. 수용 있죠, 수용. 멸시 신탁이에요. 그러면 다른 등기는 아니더라도 이전 등기와 관련돼서 무슨 등기와 관련돼서 이전 등기와 관련돼서 이렇게 자 등기부상의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갑이죠. 자, 2번 이전 등기 원인이 있고 을이에요. 그 원인이 자 이렇게 상속. 원인이 두 글자예요. 하나는 상속. 근데 수용 물론 수용은 톡탁도 있지만 시옷 있죠, 시옷. 신탁 있죠. 이렇게 딱 세 개. 신탁, 상속, 수용. 자, 몇 개? 세 개. 세 개니까 자, 세 개. 상속, 수용, 신상수. 신상수의 이전 등기. 신상수의 이전 등기는 이것만 단독이에요.
나머지 이전등기는 대외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제면 경매나 공매 있죠? 경매, 가압류 가처분, 경매, 공매, 경매나 공매 그런 거 빼놓고는 경매나 공매한 이전등기 빼고는 촉탁등기니까, 그거 빼놓고는 다 뭐라고 이거 다 공동이죠. 요것만 단독해. 경매 공매는 아닙니다. 그건 촉탁등기니까. 하여튼 신상수 이전등기는 신상수의 이전등기, 신상수의 이전등기는 자 단독 신청이다. 앞에 실자 들어간 거 두 글자. 시오치드가 아니에요. 이건 네 글자예요. 네 글자. 시오치드가. 남의 땅 20년 동안 처음에 이건 공동신청이에요. 네 글자니까 두 글자만 그렇다고. 하여튼 그래서 자 여자분들은 외우기 더 편해. 왜? 여기 시자 보면 뭐예요? 시댁, 시누이, 시어머니 나오죠? 그러면 시댁이나 시어머니하고 일 같이 하면 좋겠어요? 저기 뭐예요? 저 뭐하니까 좀 거북하죠? 그거 혼자 해야죠. 그게 단독이다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암기가 편합니다. 자, 나머지 다 뭐라고? 공동이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가등기는 원래 공동이 원칙이 예외가 단독이고 보존, 혼동, 수용 있죠? 멸시 당연히 부동산이 멸시 있으면 단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판결에 관련해서 세 가지가 중요한데 뭐가 원칙이에요? 이행 판결이 원칙이에요. 여기 191페이지 거기 쌍가루 2번 단독 신청의 경우 줄 한번 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억에 등기 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권리자 의무자가 단독으로 한다. 그런데 공유물 분할 판결은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 예외가 있다니. 왜? 토지를 분할하면 토지가 두 개가 나오죠? 그래서 자 이제 두 사람이 공유로 갖고 있다가 두 개를 놨으면 새로 생긴 토지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독 신청할 수 있다는 게요. 근데 보존 등기 하려면 등기부를 만들어야 되니까. 자 뭐가 원칙이고 이행 판결이 이행 판결이 원칙인데 공유물 공유물 분할 판결은 예외다. 예외.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자, 줄 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거기, 쌍가로 2번의 단독 신청의 경우, 니은의 판결의 요건. 그래서, 자, 거기 이행 판결을 하는데, 공유물 분할 판결은 예외로 담당한다. 방금 봤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볼 사항이 뭐냐 하게 되면, 일단, 자, 여기서 지금 여기서, 자, 다른 건 볼 거 없고요. 자, 넘겨보시면, 거기 192페이지에 니 1번 판결의 시기 나오죠? 그거 줄 쳐보세요. 뭐라고? 등기 절차 이행을 면하는 판결을 받았다면 그 시기와 관계없이 10년이 경과돼도 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으면 이건 초용권이 발생하는데 초용권은 요구하는 권리니까 채권이에요. 10년의 심효소에 걸려요. 자, 근데 무슨 판결을 소유권 연등기를 이행해달라는 이행 판결은 이행 판결은 소유권 연등기 이행하는 이행 판결은 자 10년 기간에 뭐를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제한을 받는다,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뭘 받지 않는다고?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미음의 신청인 A를 줄칩니다. 승소한 권리자 의무자가 단독을 하는 것이지, 패소한 의무자는 판결에서 직접 등기 권리자 명의의 신청을 하거나, 승소한 권리를 대의해서 할 수 없다라고 써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대의하면 대부분이 대의라는 단어가 나오면 대의는 대의로 신청할 수 있다요. 뭘 있다고? 대의로 신청할 수 있다. 대의로 뭐 할 수 있다고? 신청할 수 있다. 대의 있다. 대의 있다. 근데 대의란 말이 나와서 없다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여기. 저때 패소한 사람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하니까 패소한 등기 의무자는 자 이렇게 승소한 승소한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가 뭐 할 수 있는 것이지 단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자 누구는 안 된다고? 패소한 패소한 등기 의무자는 단독 신청이 안 된다. 패소한 의무자가 안 되니까 패소한 의무자가 권리자를 대해서 할 수 있다.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패소한 의무자는 안 됩니다. 대의는 다 있다는데 이거 하나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 상속등기 있죠? 상속과 법인의 합병, 회사 합병 있죠? 사람으로 따지면 상속이니까 그건 단독이에요. 근데 거기 뭐가 나오면 유증 나오죠? 유증 사인증에 나오죠? 그래서 뭐 할 때
이전등기할 때 보세요. 이전등기할 때 유언의 한칭이에요. 그러면 유증은 동그라미죠? 네, 동그라미니까 시읒이 아니죠? 이건 공동이라는 게. 사인증여 있죠? 사인증여. 증여. 지읒이죠? 시읒이 아니죠? 하여튼 이전 등기할 때 뭐 빼놓고는 신상수 아니면 다 뭐로 생각하면 돼요. 공동신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여튼 유증 특히 포괄유증이든 특정 유증은 무조건 뭐라고? 공동이에요. 증여 공동. 증여 공동입니다. 시음만 단독이라 그랬어요. 시음만. 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줄 치세요. 뭐라고? 그러나, 유증, 사인증여, 포괄승계인, 그건 뒤로 보세요, 뒤에서.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에서 한번 부동산 분할, 부동산 표시 변경 있죠? 자, 눈에다 집중갖고 뭐예요? 답이 대가 되고, 부동산 표시 변경. 그게 뭐라고? 단독이에요. 자, 서울에 살다가 어디로 이사 왔어요? 자, 예컨대 만약에, 자, 대전으로 만약에 이사 왔다. 아니면 예컨대 뭐, 저, 남쪽 나라 뭐예요? 자, 어디로? 뭐, 울산, 울산시, 자, 남구 뭐예요? 남구 달동으로 이사 왔어요. 100번지로. 자, 뭐란 얘기입니까? 당연히 뭐예요? 자, 혼자 사는 거예요. 소유권자가. 단독이다. 명의자가 혼자서. 근데 출시세 권리 변경, 권리 변경 공동이라고 써있죠? 이 권리 변경이라는 게 뭐냐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등기부상해. 한마디로 뭐예요? 권리 변경 등기. 이거는 공동이다. 공동이청이다. 자, 그럼 등기부상해.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갑입니다. 자, 1번에서 무슨 등기? 저당권설정 등기 있죠? 채권액이 얼마예요? 1억 2천만 원. 채무자병이다. 그죠? 자, 그러면 두 사람이 만났어요. 재계약을 해요. 갑이 을한테 병한테 뭐라 얘기해요? 야, 돈 3천만 더 빌려달라. 재계약 맺어요. 이거 3천 빌려줬죠? 1억 5천이 됐어. 등기부에 써있는 1억 2천이 후발적으로 재계약을 맺고 1억 5천이 됐으니까 이거 불리하죠? 불리하죠? 그럼 여기다 이제 고쳐줘야 되죠, 이거. 얼마로? 1번. 이제 저당권이라는 권리에 대해서 변경 등기합니다. 원인은 재계약이고. 얼마로 고쳐야 돼? 1억 5천만 원으로 고쳐야 된다. 이게 무슨 등기라고? 두 사람이 공동으로 해야 된다. 1-1번에서 공동이청이다. 그 얘기입니다. 기억합니다. 자, 답으로 나왔었죠? 유증하고 권리 변경. 다음 중 단독으로 하는 것을 전부고로 하게 되면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공동으로 하는 거.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193페이지에 4번 가등기의 말소는 공동의 원칙인데 예외가 단독이 있고, 보존등기의 말소 단독, 혼동, 단독, 혼단. 수용 아까 공동이라고 했죠? 촉탁도 있지만. 멸실 단독. 그 다음에 그 9번에 뭐예요? 등기된 권리자 어떤 자가 사망하면 등기는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뭐예요? 한 사람이 사망했으면 공동을 못하죠? 그래서 재권 판결 받아요. 자, 그 권리가 소멸됐다는 권리 재권 판결을 받고, 판결 갖고 뭐예요? 단독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물론 소재불명한 게 재권 판결이고, 여기 9번은 뭐예요? 약정에 의한 거, 사망했으니까 둘이 못하니까. 자, 그 10번은 뭐예요? 그 니은의 재권 판결, 권리를 제거하는 판결, 행방불명 소재했을 때 일단 실정 신고하고, 법원에서 뭐라고 일정 기간 지나면 법원 가서 뭐예요? 그 사람의 권리를 소멸하는 공시 채고한 다음에 재권 판결 받는다는 얘기. 자, 여기서요. 자, 뭐 머릿속에,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194페이지의 문제를 보면 확정 판결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단독이 있다요. 뭐가 나오면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항상 뭐라고? 단독 있다요. 공유물 분할 판결 단독 있다. 공유물 분할 판결은 등기 안에도 뭐예요? 효력이 발생하니까 있다. 그래, 공유물 분할은 보존 등기할 수 있다. 단독 있다. 하여튼 공유물 분할 판결이 있다.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패소하는 무자 나오죠? 패소하는 무자 나오면 대의 있다 그러면 틀려요. 등기할 수, 대의 있다. 무조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틀려요. 자, 그 다음에 그게 중요하고 3번과 4번은 필요 없고요. 5번은 판결 받으면 10년이 지나도 할 수 있다. 그런 게 답이니까 그런 걸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포괄승계인의 등기인청은 공동인청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 포괄승계인의 등기인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누구하고?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매매계약을 맺고, 자, 이 갑이나 을이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을 상실해요. 그 민법 111조 2항에 법률행위 후 행위자가 당사자가 뭐예요?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을 상실해도
이 매매라는 법률행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이 사람이 자식이 갑이 가지는 신청권을 승계해서 이렇게 둘이 공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 갑에서 뭐예요? 2번. 이거 돌아가셨죠? 근데 이게 상속받은 이 진짜 소유권자가 등기를 해주는 거니까 돌아가신 분 밑으로 공동으로 드는 건 믿겠다는 게 받아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 등기 원인을 매매로 을리게 을리겠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포괄승계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포괄승계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뭐예요? 상속인이라든가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회사병에 존속하는 회사 있죠? 합병했을 때 그런 걸 우리가 포괄승계인이라고 얘기해요. 자, 하여튼 그러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법인의 합병은 합병은 일단 단독 신청이에요. 법인의 합병, 상속 법인 합병. 근데 이건 포괄승계인의 등기 신청은 공동이라는 게 포괄승계인이 해주는 거. 자, 그게 어디 나오냐면 거기 의의 등기 원인이 이미 발생해 하고 권리자 의무자 사이에 상속이나 그 밖에 포괄승계했을 때는 그 신청권을 승계한 상속이나 그 밖에 포괄승계인이 신청할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의 아들하고 갑하고 등기를 뭐예요? 이렇게 절대 죽은 사람을 이름을 하면 안 돼요. 살아있는 사람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대인하고 있다 그랬죠? 무조건 대인하면 뭐라고? 있다라고 기억하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다른 건 필요 없고요. 넘기시면 자 198페이지 신청 정보가 요즘 잘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 등기 원인 정보 203페이지에 이 거민계약서는 몇 년 만에 12년 만에 뭐예요? 작년 재작년에 나왔고 그 다음에 뭐예요? 등기필 정보는 205페이지의 등기필 정보는 몇 년 만에 20회 나오고 10년 만에 30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인감임령 있죠? 인감임령은 뭐예요? 지금 12년 동안 안 나왔는데 올해가 13년 차예요. 이 법이 개정된 사항만 참고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지적에서 승부를 걸어야 돼요. 지적은 문제 자체가 다 문제를 읽어보면 이 지문을 못 찾았으면 문제는 다 시험 문제에 목차에 나왔던 타이틀이 그대로 시험 문제 나와요. 내용을 안다는 얘기야. 무슨 문제인지. 등기법을 읽어봐도 모르는 문제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 그만큼 어려우니까. 그래서 전략적으로 지적을 많이 맞고 등기는 반만 맞도록 나올 만한 것만 집중적으로 합니다.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이전 등기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신청서를 써요. 이 신청 쓴다죠. 그러면 등기소에서 등기관은 1번 등기부를 뭐예요? 등기부의 소유권자가 갑이니까 등기를 받잖아요. 그러면 여기 등기 신청서에는 부동산 표시, 사고자 팔고자 하는 부동산 있죠. 의무자는 누구고 갑이고 권리자는 을이에요. 이 갑이 의무자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의 의사를 이 사람이 여기다 인감 도장을 찍고 도장을 찍고 의무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도장 찍어요. 물론 권리자는 을이라는 사람은 아무 도장 찍어도 상관없어요. 꼭 의무자만 갑만 인감도장을 찍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갑이 신축건물 짓고 바다 매립해서 보존 등기 마치면 등기소에서 뭘 받아요?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걸 받아요. 이 등기필 정보를 받는다죠. 이 등기필 정보를 자 가지고 있다가 어디 있어요? 그 등기필 정보가 여러분 책 몇 쪽에 책 몇 쪽에 있냐 하게 되면 일단 거기 227쪽에 있어요. 그래서 어디 227쪽에 자 등기필 정보가 있는데 거기 227쪽의 등기필 정보에 번호가 3개가 있습니다. 번호가 3개. 번호가 3개 있는데 어디 227쪽에 보시면 자 거기 등기필 정보 및 등기관리 통지서인데 등기필 정보는 직접 간 사람 아니면 돈 주고 법무사 시킨 사람한테는 등기필 정보. 등기관리 통지는 직접 안 가고 예컨대 채권자 대의회에서 등기해준 사람. 다른 사람이 해줬다는 게. 자, 그러면 거기 안에 박스 안에 권리자 김갑동 주민등록번호 주소 밑에 고유번호 있어요. 고유번호. 그 다음에 거기 부착기 주소 스티커 띄워보면 여러분 인쇄가 잘 안 돼서 안 돼. 1년 번호 4글자리 1년 번호. 그 다음에 비밀번호가 있죠? 그래, 이 번호 이 세 가지를 어디에? 요 신청서 뒷면에 보면, 이 신청서 뒷면에 보면, 요 중간 부분에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쓰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20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02페이지에 그게 신청서 뒷면이에요. 왜? 그 바로 앞페이지 201페이지 보세요. 그게 신청서 앞면이고. 그래서 202페이지 보시면 거기 신청서 뒷면에 중간 부분에 거기 등기 의무자의 등기표 정보, 고유번호하고 일련번호, 비밀번호. 물론 의무자가 누구라 쓰라겠죠? 그건 누구만 알아요. 등기관하고 그 갑이라는 사람만 그 번호 3개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번호를 신청서 뒷면에 여기다 쓰면 고유번호, 일련번호, 비밀번호 쓰면 등기관은 어떤 생각을 해? 아, 이 사람이 진짜 을한테 집을 팔 의사가 있어서 여기 번호를 썼구나. 집문서, 이 집문서. 쉽게 얘기하면 이 집문서 번호를 썼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이 등기표 정보는 의무자만이 내는 거예요. 의무자만이. 자, 그러면 203페이지에 거기 등기원인 정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등기원인이 뭐예요? 여기다 부동산 표시하고 등기원인 뭐라 쓰고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가면 2번 이렇게 이전 등기가 되면 자, 이 매매라고 쓰죠? 매매, 을. 그러면 소유권이 바뀌된 원인 행위가 매예요. 이건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된 행위에서 원인 있죠? 이게 등기 원인이야. 그 등기 원인된 행위,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예컨대 계약서라. 쉽게 하면 계약서란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당연히 뭐예요? 매매니까 미음이죠? 시읒이 아니죠? 상속, 신탁, 수용이 아니니까 이거 공동이라는 얘기예요. 항상 상속, 수용, 신탁, 이전 등기 그 원인 3가지만 단독이고, 나머지 다 공유인데, 물론 경매 원년 등기, 공매 이전 등기 있죠? 경매 공매는 그건 뭐예요? 법원의 촉탁 등기니까 그거 빼고.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그 등기 원인서에 검인계약서라는 게 있어요. 그게 12년 만에 이제 시험이 나왔는데, 검인이 뭐예요? 검사 받고 도장 받아가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살고 있는 관악구민들이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맺고 이 사람이 취득세 들내려고 다운계약서 공시일 거보다 조금 높게 쓰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악구청에서는 뭐예요? 세금 조세 수입을 확보해야 되니까 이 계약서에 가져와 갖고 오른쪽에 뭐예요? 오른쪽에 검인 도장을 받아라. 검인 도장. 검인이라고 써놓고 여기다 뭐 써 있어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3조에 의해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있어 검인함을 있어 이렇게 도장을 찍었어 이렇게. 이게 검인 계약서예요. 그럼 이렇게 매매 계약에 의한 계약에 의한 이런 식으로 계약에 의한 무슨 등기할 때 소유권 등기할 때 이 판결에 의한 무슨 등기할 때 이전 등기할 때 계약에 의한 소유권 등기 판결에 의한 소유권 등기할 때 뭘 받으라는 얘기예요. 검인을 꼭 받으라는 얘기예요. 검사 받으라. 그래서 뭐라 얘기하자고 개판 치는 소인은 자, 이렇게 개판 치는 소인은 뭘 받으라고? 검사 받는다. 개판 치는 소인은, 소희라는 여자애가 있는데 개판 치고 있어요. 검사 받으라는 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자, 이 검인제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2023년도 지금 현재, 23년 지금 현재 있죠? 현재. 지금 현재예요. 자, 2023년 지금 현재. 자, 4월 지금 현재 뭐예요? 4월 지금 현재. 만약에 뭐예요? 두 사람이 갑과 을이 뭘 맺었어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그러면 돼.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별해 보면, 자, 계약 체결하죠? 그러면 이제 등기 원인은 뭐였어요? 원인은 매매였어요. 자, 그러면 등기 원인 증서 있죠? 이렇게 등기 원인 증서가 뭐예요? 원인서가 매매 계약서예요. 매매 계약서다. 매매 계약서죠. 그러면 등기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소유권이었는 게요. 이때는 1923년 현재니까 이때는 뭐예요? 매매 계약서를 원인서 낼 때는 공동으로 신청할 때는 자, 등기소 가기 전에 어디 들려갖고 구청에 들려서 뭘 받아가라고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을 받아가라. 그 신고필증. 근데 두 사람이 뭐 했어요?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을 맺었죠? 원인이 당연히 매매예요. 근데 얘가 등기를 안 해주니까 을이 갑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고 판결을 받았어요. 이 판결서에 보면 여러분 소송 중에 판결서에 보게 되면 자, 갑하고 을하고 몇 년 몇 월 며칠 만나서 계약을 체결했고 을에 뭐예요? 을에 증거 자료로서 자, 은행 뭐예요? 은행 자, 은행 뭐예요? 이체
그 이체 뭐예요? 증명서를 보니 이 매달 며칠 그한테 중도금을 주고 매년 며칠 매달 달에 갑한테 마지막 잔금을 줬다. 이게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이 판결서가 그래서 원인서가 되는 거예요. 이전 등기할 때 이때는 뭘 받으라는 게 검일 받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검인제도가 안 없었어요. 원칙이 검인을 받는 게 계약의 종류를 불문하고 검인을 받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뭐 외우자고 개판치는 계약 판결에 의한 이전 개판치는 소리는 검인받는다. 그것만 한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203페이지 줄이나 쳐놓으세요. 기어 계약에 의한 이전 등기를 할 때는 그 원인 계약서의 검인을 받아야 된다. 따라서 매매 증여 있죠? 증여, 교환, 신탁, 계약, 명의 신탁, 약정, 약속에 정한 계약도 공유물 분할 합의도 계약이고 재산 분할 혐의서, 양도담보 계약서 있죠? 미등기 건물에 대한 아파트 분양 계약서, 무허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 하여튼 계약서를 뭘 받는 게 원칙이라는 게니까 검의를 받는 게 원칙이다 아니게요. 물론 그 니은의 출시세 판결서에도 뭘 받는다고 검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외 검의를 받지 않는 경우가 뭐라고? A 2006년 1월 이후에 매매 계약서를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매매 계약서를 원인서로 낼 때는 거래신고비증을 낸다는 얘기고. 자, B번에 그래서 거기 A에 매매 이전 등기할 때 이전 등기할 때 뭘 내라고 거기 이제 그 말이 함축돼 있어요. 빠졌어요. 뭐라고? 매매 계약서를 매매 계약서를 무엇으로 등기 원인서로 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토지거래소 허가 내면 허가서 구청에서 받죠? 당연히 뭐예요? 거래신고비증도 구청에서 받으니까. 자, 검인하고 중복해서 안 받겠다. 그런 취지. 이렇게 이해되죠. 그 다음에, 자, 몇 페이지에, 205페이지에, 205페이지에, 그 등기필증, 등기필 정보 있죠? 그래서 제공의 의의는, 자, 등기필 정보는 등기가 완료된 경우에 그 등기소가 신청인에게 교부했던 등기 완료 증명서 있죠? 그 등기필 정보가 등기 완료의 권리자가 어디 등기소에서 이 사람이 이 소유권 보존 등기한 권리자가 등기필 정보를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을한테 이전 등기할 때 얘가 의무자가 되죠. 그래서 모일 때는 등기 신청 시 의무자로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번호로 3가지를 제공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당연히 뭐예요? 공동으로 하니까 의무자만 내는 거니까 저기 206페이지 보시면 206페이지 보시면 자 거기 쌍가루 3번 있죠? 자, 동그라미 1번의 네 번째 줄에 줄치세. 다만 유증에 대한 이전 등기, 권리 변경 등기, 포괄 신견의 등기청은 뭐라고? 공동이니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등기필 정보가 몇이 됐으면 절대 뭐라고 재교부 안 해줘요. 재교부 안 해주니까. 그래서 마지막 거기 자 30회 문제 중에 답으로 나왔던 게 3번의 등기필 정보가 분실하면 재교부 안 해줘요. 그래서 방법은 3가지뿐이 없어요. 본인이 가든가 거기에 206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본인이 가든가 직접 출소하든가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 가서 있죠. 7만원 주고 확인 정보 받든가 아니면 변호사 법무사가 아닌 다음에는 그 의무자 작성 부분에 공중 부분 있죠. 이 딱 3가지뿐이 없어. 3가지. 방법 딱 3가지. 하여튼 그래서 등기필 정보는 누가 내는 거다? 의무자가 제출하는 거다. 그래서 공동으로 할 때 제출하니까 특히 답을 유증으로 놨던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권리 변경 유증.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참고로 보게다. 왜 20회 나오고 30회 나왔으니까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론에 가면 보존 등기할 때는 안 내요. 단독이니까. 의무자가 없으니까. 그런 게 이제 시험 문제 등장할 때 이해하라. 누가 내는 거라고? 의무자가 낸다. 누가 낸다고? 의무자가 낸다. 이렇게 보자죠. 그 다음에 인감명은 자 인감명은 뭐예요? 여기다 인감명 찍었죠? 그러니까 인감명을 주민센터 가서 제출해야 돼요. 그러면 인감명도 지금 이제 13년째 올해 근데 법이 개정된 것만 봅니다. 의무자의 의사를 확인해 싶어 내는 거니까 어디 참고로 여기 208페이지에 쌍가리 1번 인감률 제출을 요하는 경우가 1번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뭐로써 의무자로 등기할 때는 의무자 인감률 낸다 이렇게 써놨죠? 특히 이제 3번을 주시세요. 소유권 이외의 등기 명인이 의무자로서 등기표 정보를 뭐해서 분실해서 자 분실하면 뭐예요? 출소하거나 자 7만원 주고 법무사 사무실 가서 확인 정보 받으라 했죠? 공증받는 거 여튼간 그거 외울 거 없고요. 분실했다 동그라미 치고 분실했으면
인감유예 내야 된다. 이해를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일단 누가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뭐예요? 예, 보존 등기 마치면 등기소에서 뭘 받았어요? 등기필 정보를 받았어요. 이걸 갖고 있다가 을한테 잊은 등기하면 얘가 의무자니까 등기필 정보도 내고 인감명 냅니다. 자, 그러면 을이 이제 소유권 취득했죠? 등기소에서 뭘 받았어요? 등기필 정보를 받았어요. 이 을이 남한테도 이전 등기하거나 을구에 예컨대 1번 무슨 등기를 저당권을 병한테 설정 등기해줘요. 그는 을은 의무자니까 등기필 정보 내고 모두 내요. 인감유명 내요. 이 병은 저당권 취득했죠? 네, 저당권 취득했으면 권리를 취득했으니까 등기소에서 뭘 냈어요? 뭘 받았어요? 등기필 정보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교수님, 네. 도대체 저당권자, 소유권자도 아닌 저당권자도 등기필 정보를 받느냐고 이렇게 물어봐. 당연히 받지 왜? 이 사람이 나중에 의무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등기할 때? 말소 등기할 때. 그러면 을이 병한테 돈을 갖고 저당권을 이렇게 저당권 말소 등기 이 신청서가 있으면 이 신청서 의무자가 누구예요, 이거? 병. 네, 권리자는 누구예요, 이거? 을이단죠. 그죠? 그럼 이 신청서 뒷면에 이 사람이 받은 등기필 정보의 번호, 고유번호,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하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병이라는 저당권자는 갑을병, 소유권자가 아닌 자는 자, 의무자, 말소 등기하든가 이전 등기할 때는 뭐만 내면 된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뭐예요? 자, 이렇게 등기필 정보만 내면 되는데 이걸 분실했다는 게 분실했어요. 그랬을 때 할 수 없이 뭘로 해도 내야 된다는 얘기니까. 인감명 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병말이 병이라는 소유권자가 아닌 자가 말소 등기, 이전 등기 할 때는 병마될 때는 안 내도 되는데 뭐 할 때 낸다고? 분실할 때 내야 된다. 인감명을.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말이. 그래서 여러분 괜히 또 김밥집 지나가다 김말이 내지 마시고 병말이는 안 내도 되는데 분실할 때 낸다. 그 내용하고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법이 개정된 부분이 209페이지 있죠? 자, 그래서 거기 쌍가르 4번에 6번 줄이나 쳐놓으세요. 인감명을 제출할 자가 재외국민 동그라미 치고 외국에 살고 있죠? 일본에 살고 있는 재외국민은 일본 관공서에 인감된다 그러면 틀려요. 재외국민은 우리나라 제외공간, 우리나라의 뭐예요? 제외공간 법에 인증 동그라미 치고 그 위임장에 인증을 받음으로써 가름할 수 있다. 인감명을 안 내도 제외공, 우리나라, 일본에 있는 우리나라 제외공간 가서 뭐예요? 본인의 위임장이나 첨부서면에 서명 날인일 것을 뭐예요? 확인하는 인증이 뭐예요? 확인증명서예요. 인증이 확인증명서. 인증을 받으면서 가름한다. 그 두 가지만 기억합니다. 병마리는 분실할 때 내고 재외국민은 뭐예요? 본인의 어디 위임장이나 첨부서면에 본인의 서명과 도장증에 본인 것임을 확인한 인증으로 가름한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하여튼 인감명 3개월짜리죠? 유효기간 3개월짜리고. 자, 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